네, 여기도 이슈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한 이슈는 어떤 겁니까? 예, 재가요양보호사는 환자의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를 말하는데요. 그렇죠. 약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인권위가 보건복지부에 재가요양보호사들의 작업중지권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 이렇게 권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어제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용하지 않겠다. 예. 없는 권리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 법으로 보장된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도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중지권이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러니까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들이 산재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예.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중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억나는 게 그때 태풍 왔을 때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재가요양보호사분들에게도 이게 급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을 합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환자의 사적인 공간,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 가서 혼자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을 당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치매 환자분들이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인권위의 2020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재가요양보호사 중 29.6%는 신체적 폭력을 당했고 42.6%는 성희롱, 9.3%는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해 되면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고 그 집에서 나올 수도 있어야 된다. 이 권리가 행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대책 이거 시급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예, 특히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37%만이 파견기관에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응답했는데요. 이제 재가요양보호사들이 우선 정규직이 아니고 시간제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예, 일한 만큼 급여를 받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일을 그만두면 당장의 생계가 어렵고 또 이제 계속 이렇게 일을 그만두면 파견기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일을 아예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혼자 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또 재가요양보호사 분들이 대부분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 많은데요. 이들이 직장 경험이 많지 않아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른다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가이드라인은 정말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인권위도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일단 법으로 보장된 작업중지권이라도 노동자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겁니다. 아니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 것 같은데 근데 보건복지부가 이걸 왜 수용을 못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예, 보건복지부는 긴 설명 없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요양보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보건복지부는 작업중지권 내용을 빼고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뭐 청취자분들이 들으셔도 이게 좀 뻔히 실효가 없을 것 같다. 서로 잘하자는 수준 이상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좀 그 반대되는 측면도 한번 좀 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작업중지권을 발동을 하는 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요양보호를 받는 대상이 치매 환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또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기업에서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거와는 다르게 또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이 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물론 환자를 돌보고 보호하는 업무가 끊어지게 되면 환자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뭐 세상에 중간에 끊어줘도 되는 업무가 얼마나 또 있겠습니까? 중요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름 다 중요하고 필수적인데 그렇게 필수적인 업무일수록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더 대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요양보호사를 복수로 일하게 하거나 비상인력을 따로 상시 고용해 두는 방법 등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요양보호사들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또 가난한 중년 여성들, 소위 우리가 아줌마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꼭 그 제가 요양보호사들이 참고하라고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환자나 그 가족들도 사실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요양보호사들한테.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고지를 시키면 서로 조심할 수 있는 거라면 가이드라인은 양쪽에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뭐 인권위도 그런 취지였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이런 결정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걸 수용을
못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물론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야, 납득이 안 되네요. 굳이 그걸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로 남겨놓고요. 여기도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